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지난 23일 자정 무렵이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었죠. 재판부는 김 의장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한편 그가 구속된 데는 카카오 내부자인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5일에 있었던 카카오와 SM엔터 시사조작 의혹 9차 공판에 이준호가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파급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카카오가 SM엔터 시세조정 행위를 했고 또 카카오의 수장인 김범수가 그거를 승인해줬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9일에는 카카오의 투자전략실장 강호중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이준호의 증언과는 좀 대치되는 부분들이 다수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준호와 강호중의 이야기가 어떻게 대치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카카오의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저희 이슈체크에서도 그간 몇 차례 정도 다룬 바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2023년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SM엔터 주가의 차트인데요. 일단 2023년 2월에 SM엔터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에 나섰는데요. 이 2월 10일부터 하이브가 먼저 SM엔터 주식의 공개 매수에 나섭니다. 내용을 보면은 SM엔터 주식을 25%를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공개 매수 기간에 한 곳이 등장합니다. 이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곳이 2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SM엔터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또 공개 매수 마지막 날 2월 28일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도 SM엔터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 마지막 날 SM엔터의 주가는 이 종가 기준으로 127,600원 그러니까 12만 원 위에 형성이 됐죠. 이로써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실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카카오가 15만 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카카오가 SM엔터의 경영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이브는요, 자신들의 공개 매수를 할 때 누군가 시세 조정을 벌였다라면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이를 조사한 결과 이 원아시아 파트너스 그리고 카카오가 공모를 했다고 보고요.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검찰 기소 의견으로 넘깁니다. 여기에는 이 배재영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그리고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 등 이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가 이번에 구속이 된 게 바로 이 사건을 승인해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재판이 시작돼서 현재 총 10차례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검찰이 지목하는 핵심 증인이 지난 7월 5일에 있었던 9차 공판에 나왔습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준호입니다. 이 이준호는 법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한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카카오가 원아시아하고 공모를 했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컨펌 그러니까 승인을 해줬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 같은 이준호의 증언이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의 발언이 김범수의 구속에도 영향을 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7일에 열린 10차 공판에 나온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호중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9차 공판에서 이준호의 발언과 좀 대치되는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는데요. 각각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따져볼 부분은 카카오가 실제로 원아시아하고 공모를 했는지입니다. 지난 7월 5일 재판에서 이준호는 배재현이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서 원아시아 지창배와 공모를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는 2023년 2월 10일 그러니까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시작일이죠. 내 스마트폰의 스피커폰으로 배재현과 지창배의 통화를 연결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호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일단 배재현은 카카오 배재현은 지창배에게 SM 주식 1,000억 원어치를 사달라. 그 대가로 원아시아가 일대 주주인 그레이고에 카카오엔터와 SM의 굿즈 사업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아시아가 산 SM 주식은 추후 카카오가 공개 매수와 블록딜로 되사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을 했죠. 이에 대해 원아시아 지창배는 도와드리겠습니다. 펀드 증액을 하면은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제 매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원아시아는 이 10일날 이야기한 지 일주일 정도 뒤인 16일에서 17일 SM엔터의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쉽게 말하면 배재현이 지창배에게 SM엔터 주식을 사서 공개 매수가 깨지도록 도와주면은 카카오가 원아시아에 대가를 줄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배재현으로부터
브라이언 그러니까 김범수의 컨펌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지창배에게 전달해줬다라고도 진술을 하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이 원아시아와 카카오 양측이 공모를 해서 하이브의 주가를 12만 원 위로 끌어올리려 했다는 의혹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카카오 투자부문 대표뿐만이 아니라 카카오의 수장 김범수도 승인을 해줬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7월 17일 강호중의 증인신문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근본적으로 배재현이 원아시아하고 구두로만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게 가능한 건지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중은 법정에서요. 카카오 투자실의 논의 없이 그냥 윗선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딜이 진행되는 일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실과의 논의 없이 배재현이 투자실 구성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창배하고 그것도 계약서도 없이 오로지 구두로만 공모하는 거는 카카오 내부 상황상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또 배재현이 원아시아의 에세멘터 주식 매수 대가로 굿즈 4억 건을 주기로 했다라는 이준호의 진술도 사실과 좀 달라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보실게요. 보시면 2월 10일 이준호는 배재현이 지창배에게 에세멘터 주식 1,000억 원을 매수하는 걸 대가로 그레이고의 카카오엔터와 에세멘터 굿즈 사업을 주기로 했다고 언급했다라고 진술을 했죠. 근데 그에 앞서서 지난 2월 7일에 카카오하고 SM이 체결한 사업 협력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 초안을 보면은 카카오가 SM의 굿즈 생산을 할 경우 그레이고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난 2월 초에 이미 카카오하고 SM엔터 사이에 굿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2월 10일 날 배재현이 지창배와의 통화에서 이걸 대가로 주기로 했다라는 것은 시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준호의 증언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또 카카오 배재현과 원아시아 지창배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카카오 투자실 내부자들이 모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배재현이 카카오 내부자들 모르게 원아시아를 포섭하고 또 김범수로부터 컨펌을 받았을 가능성 또한 없다고 하기는 어렵죠. 이 점을 향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질 거는 카카오가 진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 했는지입니다. 이준호는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산 게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할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카카오하고 원아시아가 공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강호중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이 또한 맞는지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시작된 지난해 2월 10일부터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끝나기 하루 전인 2월 27일까지 SM엔터 주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갈팡질팡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강호중이 말하는 카카오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카카오가 하이브하고 사업 협력 계약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거는 카카오가 하이브에 대한 대항 공개 매수 없이 이제 양자 간 사업 협력을 하면서 음영 유통을 제공하는 등 좀 여러 가지 협력을 맺겠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무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플랜이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는 기간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서는 것 이런 플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랜이 이 발판 매수 그러니까는 지분 5% 미만까지 매수를 한 뒤에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실패할 경우에 자신들이 공개 매수에 나선다라는 플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끝나기 하루 전날인 2월 27일 그러니까 2023년 2월 27일이죠. 이때 정한 플랜은 이렇습니다. 28일에 그러니까 장내 매집으로 4.9% 미만을 매수를 하는 거죠. 이건 발판 매수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블록딜로 추가 지분을 매수를 하고요. 이후 하이브와 지분 경쟁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게 강호중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랜들을 살펴보면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시세 조종을 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호중의 말이 맞다면은 카카오의 계획에는 공개 매수 저지가 아예 없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강호중 측의 주장에는 좀 약간의 모순점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카카오가 2월 28일 그러니까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 SM엔터 주식을 산 거는 추후 지분 경쟁을 하기 위한 목적의 발판 매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카카오가 추후에 지분 경쟁을 하려면 당연히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하는 것도 바라야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내부자들의 과거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녹취 같은 걸 보면요. 2월 28일 공개 저지 매수에 대한 문구들이 보입니다. 이 내용도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김기용 전 카카오 CFO가 배재현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28일에 보낸 메시지인데 오늘 공개 매수 꼭 저지해주세요 라고 메시지 남긴 거죠. 그리고 강호중 투자전략부문장도 이날 공개 매수가 끝난 이후에 배우자한테 공개 매수 저지 성공이라고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은 카카오 측 사람들이 내심 공개 매수 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던 거 아닐까라는 그런 정황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2월 28일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산 게 발판 매수를 넘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할 목적 또한 있었다라고 의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판단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따질 거는 카카오가 SM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한 게 맞는지입니다. 지난 공판에서 이준호는요, 카카오 배재현이 12만 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재현과 지창배 간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한다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발언도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산 2월 28일 당시에 시세 조정을 했다는 건 금융감독원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같이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 검찰에 낸 카카오 측 임원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카카오는 2월 28일 카카오엔터하고 1,000억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시세조정성 주문 총 223회를 넣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가 매수 주문 132회, 물량 소진 주문 55회, 종가 관련 주문 46회 등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죠. 다시 말해 이준호도 카카오가 SM엔터의 시세 조정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금감원도 이거를 인정했다라는 그런 대목인데요. 근데 이 부분 또한 지난 17일 강호중의 증언하고 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중은 카카오가 2월 28일 주식을 매수할 때 법무법인 율촌, 그리고 세종, 그리고 태평양 이 세 곳을 통해서 동시에 법적 검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로펌 한 곳에만 확인을 하는데 특별히 이 건하고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세 로펌에 모두 틀린 게 없도록 법무 검토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SM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법무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썼다는 뜻으로 보이죠. 관련해 강호중의 증언을 보면요, 2월 28일 당시 변호사한테 리뷰를 받아서 시세 조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시장보다 낮거나 높게 사는 주문, 특히 높게 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내 매수를 할 때 로펌들로부터 시세 조정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서 배재현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28일 매매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주문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미 세 곳의 로펌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받았다는 거고요. 카카오 투자실이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가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의 시세 조정성 주문을 넣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날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수는 카카오 직원 장재문이라는 사람이 했고요. 그는 주식 매매에 전문성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매매 방식이 서툴러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있죠.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7월 19일에 있었던 재판부의 발언인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매수 양태 및 방식이 일반적 지분 확보 목적하고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지난번 5월 7일 금감원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게 시세조작상 주문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 장재문은 매매 전문가도 아니고 회사 직원인데 매매 방식이 서툴러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실제로, 그러니까 시세 조정의 목적을 갖고 매매를 한 것인지는 검찰이 증명해야 되는 거고, 검찰이 이걸 어떻게 증명할지 확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 매매 형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소, 한국거래소나 혹은 이제 전문가 같은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합니다. 이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지금까지 이준호하고 강호중의 공판 내용을 통해서 서로 대치가 되는 내용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김범수 의장이 결국 구속이 된 데는 이준호의 발언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검찰하고 카카오 변호인단 사이의 쟁점도 여전히 첨예한 상태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 이슈체크에서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